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요사이 정가에 삼자 필승론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삼자 필승론이랍니다. 지금 1대1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삼자가 나와서 야권이 분열되어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전주필 김대중 선생이 아주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칼럼에서 삼자 구도로도 이긴다는 야권 막장 드라마, 단일화 안 해도 승리, 헛다리 짚은 것, 야당 이번 보선도 지면 정권 교체 기회 잃고 단간판 내려야 할 것, 상식으로 가야 한다. 요사이는 칼럼리스트란 직명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가 마침 발표가 되었습니다. 뉴데일리가 국민 리서치 그룹에 의뢰하여 지난달 30일, 31일 사이 자동 응답 조사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했더니 야권 단일화 없이는 다 진다. 즉 예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나왔을 경우에 누가 붙어도 박영선 전 장관이 이긴다. 단일화 했을 때만 승산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자 대결의 경우에 박영선 39.8, 나경원 26.9, 안철수 21.9, 김진애 3.4%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김진애 이렇게 붙을 때도 박영선 39.2%, 오세훈 24.7%, 안철수 24.4%, 김진애 3.5%로 큰 차이로 박영선 씨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실제 득표율은 이보다도 박영선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40% 전후입니다. 40% 투표율이 그것밖에 안 돼요. 총선은 60%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표가 승부를 결정하죠. 조직표는 누가 동원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 그리고 구의회 삭스리하고 있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더구나 여기에 우파 진영 안에 이 음모론자들이 있어가지고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는 캠페인은 투표율을 낮추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삼자 필승론까지 나오면은 이건 완전히 필패구도입니다. 필패구도. 여기에 참지 못한 이 김대중 전주필께서 아주 울분을 토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단일화 없이 삼자 대결 구도하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얼핏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응원가처럼 들리지만 결국 여당의 승리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삼자 또는 다자 구도에서 한쪽 세력의 단일화 없이 이긴 전례가 없다. 노태우는 김영삼, 김대중의 양분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김영삼은 3당 합당의 단일화 효과로, 김대중은 이회창과 이인재의 양분에다 JP와 이룬 단일화를 얹어 각각 대권을 얻었다. 노무현은 정몽준과 사실상 단일화를 하여 이겼다. 우리나라처럼 좌우 여야가 세력 분포 면에서 거의 대등하게 양분된 구조에서는 단일화 또는 분열이 승패를 갈랐다.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역사 전례가 있습니다. 역사 전례. 좌우가 거의 대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진 쪽에서 지는 게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민심 위반으로 집권 4년 차에 벌써 정권 교체의 전망이 밝아진 상황이기에 야당은 어느 면에서 들떠있어 단일화 없는 승리를 장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4.15 총선에서 한때 기세가 좋았던 야당이 참패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야당이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고 낙관할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단일화를 별것 아닌 것점으로 치부하는 발상은 적어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게는 치명적이다. 단일화를 별것 아닌 것점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분은 별것 아닌 걸로 합니다. 그 뭐 단일화 일주일이면 끝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좀 절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점으로 치부하는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3자 필승론인데, 이어서 김대중 주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야권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에서 또다시 참패할 것이다. 참패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 세력과 문 대통령 보위 세력의 결집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몰민주적 발상도 예사로 나온다. 이들에게는 드루킹의 무기도 있다. 안철수 씨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선 것도 어떤 공작에 의한 허수일지 모른다. 또 곡간을 풀어낸 돈줄도 있고 나랏돈 쓰는데 겁이 없다. 반면 국민의힘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힘의 공허한 존재감, 야권 지도부의 지리멸렬, 제대로 된 인물 하나 키우지 못한 무능과 내부 알력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신임을 주기를 꺼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안철수 씨 등 당외 인사에게 끌려다니고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보선도 참패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절망과 부정적 평가는 안철수 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점수가 우세하다는 것을 내세워 적통 야당인 국민의힘을 자기에게 끌고 오려는 처사는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이다. 이번 선거를 야권의 승리보다 문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자신이 서울시장 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이번 보선을 문정권 심판에 두는 대의에 충실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안 대표는 국민의힘 간판을 업어야 한다. 국민의힘 입당이나 양당 합당이 절차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100석을 가진 제1야당이 제3당 후보를 위하여 자당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야당의 존재 의미를 잃는 것이라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뽑은 후보와 자신이 결선을 치르자는 주장은 야당에는 너무 모욕적이다. 결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면 안 대표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끝나고 안 대표가 이기면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거기서 끝난다. 제1야당이 이런 게임을 하겠는가? 그가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하면 누가 지든 상처는 있겠지만 그 상처는 정치적이지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전통적 지지 세력이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한다는데 자기가 적통 야당 간판을 업었을 때 제1야당의 전폭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대신 얻는다는 게 계산은 왜 하지 않는가? 서로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상식으로 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김대중 주필은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경선을 치르는 게 옳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차선책으로는 2011년에 이른바 시민 후보로 나선 박원순과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던 박영선 두 사람이 결승전을 벌려가지고 박원순 후보를 범야권 단일 후보로 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칼럼의 이 제목,
삼자 구도로도 이긴다는 야권 막장 드라마. 이 야권 막장 드라마의 종말이 어디냐? 그러면은 서울시장 놓치는 것이냐? 삼자 필승론의 재앙이냐? 저주냐?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입니다. 이 야권을 지지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두 사람 양측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야당을 가질 거냐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 지지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